미국은 지금 이란을 두고요. 중동에서 전략적 지배권을 다시 그리는 전쟁에 돌입한 겁니다. 트럼프의 지휘 아래 이 전쟁은 중국과의 신냉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 이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선언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급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에 이란은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밤낮 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이 미사일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신무기로 맹렬한 공격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란은 택도 안 한 무기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쟁은 시작과 함께 이란의 패가 거의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사드 정보력이 이 전쟁의 승과 패를 갈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날 이스라엘은 이란의 수뇌부를 공격을 했었죠. 그러니까 핵심 참모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2인자급 되는 사람들 집에 편지를 쫙 뿌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니까 나 너네들 어디 있는지 알고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고 니네들 숨어봤자 우리 소나기야.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그 편지 한 장으로 협박을 한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이 헛소리는 아니었나 봅니다. 이스라엘이 취임한 지 4일 된 신임 이스라엘 총사령관을 암살했다. 폭스뉴스가 다뤘습니다. 한국의 공중파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외신을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G7 정상회의 도중에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핵전쟁 직전이다라고 긴박감을 저는 읽었는데요. 명분은 국내 회의 일정이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벙커 버스터 지원 결정과 이란 유전 타격 작전에 대해서 전략 전술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역 분쟁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이 핵무장을 눈앞에 둔 이란에 대한 선제적 제거전이고 그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 확장에 대한 미국의 봉쇄 작전이라는데 세계적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보이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을 넘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다 라는 내용이죠.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으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재밌습니다.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떠났지만 G7 공동성명은 명확했습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이죠. 공동성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원천이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유엔의 평화조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비난이 쏟아질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방어를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민간인의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G7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자위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란을 향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집단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말 뒤에 실제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3만 파운드급 벙커 버스터 폭탄. 이게 사실 미국만 보유한 무기인데요. 첫날 공습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핵시설을 파괴했다라고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핵시설이 아니라 지하 벙커 내에 있는 핵시설까지 파괴를 한 부분에 미국의 무기가 도입됐구나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미국에서 이제 지원을 할까 말까 하는 이 3만 파운드급 벙커 버스터는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핵심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 사용 가능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포르도 핵시설과 이란의 최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이미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지속 중입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말이죠. 중동의 북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딱일 것 같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자, 핵 개발의 최종 단계를 맡고 있는 포르도 핵시설이 지하 수백 미터에 구축된 강화 목표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력만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모사드가 침투하더라도 외부에서 공격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을 제거하려면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 버스터 투입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문가 마크 두보비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포르도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란은 머지않아 핵무기를 손에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핵무기 생산 과정은 핵 연료의 고농축, 그거와 기폭 장치의 조립이라는 두 핵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고농축 우라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천연 우라늄을 원심 분리기로 90% 이상 농축해버리면 이게 핵무기로 사용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과 차이점이 뭐냐면 우라늄 농도가 한 5% 내로 이르면 원자력 발전으로 우리가 전기를 얻는 거고 이것을 고농축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 이상 농축해버리면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 포르도 핵시설은 뭐냐면 고농축 우라늄을 다루는 곳입니다. 근데 이 핵시설이 지하 수백 미터의 이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력만으로는 이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 따라서 이 시설을 제거하려면요. 미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란은 이미 3,0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km 떨어져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때는 서로 미사일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 2,000개 이상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미사일의 일부가 중국, 북한, 러시아에서 도입된 기술 기반이고 핵 탑재 능력까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기술력이 조금 더 높아지면 이 무기들이 핵무기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한 위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뒤가 없죠. 그러니까 더욱더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3,000개 중에 절반을 지금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10%, 15% 미사일은 방공망을 뚫고 지금 민간 지역에 타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전면전 양상을 떴다라는 거죠. 이란 뒤에 있는 진짜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란의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란은 중국의 전략적 대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란과 중국이 2021년에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한 550조 정도의 25년 장기 전략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에너지 공급. 이란의 석유가 수출 제재 품목입니다. 그것을 사들이는 나라가 중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사 협력. 이란에게 원전 핵 기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를 이 중국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항만 건설까지 이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이 이란을 중국의 중동 교두보로 만드는 겁니다. 이란의 항구를 이용해가지고 중국이 인도양 진출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급이 단지 이란을 겨냥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그림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정조준한 선제적 타격이자 미국의 전략적 응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끝낼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분노하고 흥분한 상태다라는 것이고 이 트럼프의 인터뷰 하나하나가 직접적인 전달을 하지 않지만 많은 해석을 낳게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란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못 가지게 하겠다. 뭐 이란에 대해서 박살내겠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협상안에 서명하라고 했다. 60일 줬는데 61일이지 않냐? 62일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줬던 기회는 60일 아니었는데 이란이 이거를 촉 받아먹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뒤에는 빵빵한 큰형님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명했어야 했다. 생명이 낭비되고 있다.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모르겠으나 이란 각오해 이런 뜻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군사 개입의 정당화 수순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미국은 지금 이란을 두고요. 중동에서 전략적 지배권을 다시 그리는 전쟁에 돌입한 겁니다. 트럼프의 지휘 아래 이 전쟁은 중국과의 신냉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핵 문턱의 전쟁, 그 끝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대결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최전선에는 핵무기 개발과 억제력의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세계 질서의 재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네타냐후가 말했습니다. 강하게 질러버렸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쳤는데요.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불안정을 줄 수 있다. 지금이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지 미래 세대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은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큰형님과 얄미운 동생과 함께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란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한 나라의 몰락이 아닙니다. 중국의 중동 전략 자체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이를 알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쳐야지만 이 중국이 휘청거리는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중국이 어떻게 주저앉게 되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더욱더 강력하게 돌아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만 파운드급 벙커 버스터는 이스라엘에게 제공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세계는 이 핵의 문턱을 넘냐 마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어떻게 되든 이란은 붕괴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머쥘 겁니다.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한반도는 긴장해야 할 겁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